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히고 있는 기각 사유는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이미 불응한 바가 있지만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검에서는 정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할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아직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된 모양새네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건을 경찰로부터 일단 인계받은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 측에서 이미 출석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이미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수사에 어떤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출석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미 체포영장 발부의 어떤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사건을 이첩받은 관계라고 본다면 경찰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했었더라도 특검으로 넘어온 이상 다시 한번 어떤 요구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 같고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의 출석에는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구인 조치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어떤 소정의 성과를 얻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지 못한 그 부분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고 네. 그때는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전격적으로 28일 토요일 오전에 출석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 이 부분 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만약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앞으로의 소환에 있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얻은 상황이라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토요일 소환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또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이 또다시 청구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특검 측에서도 3차례 동안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 차례라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것이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특검 측에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속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28일 소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응할 것이다.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이 나오면 특검은 어떤 혐의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할까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된다면요. 적어도 구속영장이 이후에 청구되기까지 48시간밖에 없고 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또 기소까지 20일 정도의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보자면은 수사가 좀 더 제한적이고 좀 신속하게 돌아가야 될 측면이 있지만 네. 자발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좀 그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특검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북한의 무인기 같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띄워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외환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먼저 조사가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수사 템포가 빨랐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보입니다. 특검도 어떤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 150일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라든가 불복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 수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래 20일 정도 특검이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21일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라던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영장 청구 부분만 보더라도 신속한 수사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하지만 이 체포영장의 이 발부가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또 한 번 더 강조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과 더불어서 정확한 증거 확보에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28일 소환 조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대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기소까지 그 이후의 절차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어요.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이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장 내란죄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서 이미 지난 12월 29일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오늘 6월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던 부분은 일단 이 비화폰 같은 부분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하여서 어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부분을 비서관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 이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와 더불어서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이 구속 사유로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보죠. 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듯이 김건희 특검이나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입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앞서 지금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기타 샤넬백과 관련된 의혹들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난다면 전격적으로 소환을 요구하고 만약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발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